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아직 4월에 청약했던 종목들이 매일 상장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월 청약이 시작됩니다. 5월은 ICTK 그리고 KB스펙 28호가 스타트를 끊어주는데요. 공무주 시장 흐름이 레벨 다운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면 두 종목은 어떨지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종목은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 뿐인데요. 두 종목은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면 바로 청약을 시작하는 일정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하고 금요일에 환불받게 되니까요.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이 아쉬운데 일단 5월 17일 금요일에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할 예정입니다. 5월 3주차에 상장하는 종목이 딱 두 종목뿐인데 굳이 이렇게 같은 날 상장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두 종목은 수급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두 종목이 다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CTK라는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죠. 사업부터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화두가 인공지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인공지능이 성큼성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반대급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대형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보다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의 한계를 하드웨어, 즉 반도체 기반의 보안 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ICTK는 바로 이런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을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는 주로 국내 기업들에게 보안 칩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보안 솔루션도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LG U+와 한국전력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해보면 23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26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62억 원으로 약 2배 넘게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상장하는 종목 매출액으로서는 아직도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또한 적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는데 현재 실적이 조금 아쉽지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공모가를 체크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은 783대 1이었습니다. 2113개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무합격 신청 비율은 6.5%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합격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6.5%, 건수 기준으로 5.1%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수량과 건수 차이가 약간 있는 편인데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2배 이상 늘어나서 15%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이 16,000원이었으니까 25%가 초과되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공모가를 25%씩 초과하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공모가는 크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2만 1,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85%가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는 수요 예측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종목은 IPO에서 394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2,745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현재 실적이 적자 상태이니까요.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회사는 25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고요.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나온다고 추정하면서
공모 가격은 26년 실적을 적용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공모가 밸류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의 실적 추정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는데요.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빅테크 업체와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의 디바이스에 25년부터 탑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할 수가 있다면 실적이 좋아지고요. 또한 레퍼런스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197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 두지 않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49만 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6,4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1억 6,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로 증거금 10만 원 필요하고요. NH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는데 직원들이 보유한 약 13만 7천 주는 상장일에 행사되면서 매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행사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엄청 낮죠. 아마도 직원 대부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상장일에 매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수요 예측 의무합약 비율을 적용해보면 상장일에는 440만 주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32% 수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800억 원이 넘거든요. 유통 물량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253만 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모주주 물량보다 약간 더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번 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주가 많다는 점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개인 주주가 146만 주로 물량 1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는 10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편인데 거기다가 개인 주주 물량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ICTK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실적도 적자이고 수요 예측도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거기다가 유통 물량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주관사에서 자진해서 6개월 환매 청구권을 탑재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공모주가 상장일에 손해를 주는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까요. 청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CTK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같이 청약하는 KB스펙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펙 28호는 500만 주를 모집하고요. 모집하는 금액은 100억 원으로 중형 사이즈이고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주관사가 KB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4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4만 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8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2만 원이 필요하고요. KB증권은 청약 수수료로 1,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KB스펙의 최대 주주가 ACPC인데요. 합병 실적이 많은 스펙 업계에서는 메이저급 회사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중에 합병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스펙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여하튼 ACPC가 50만 주로 물량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합병 성공하면 전환사채가 행사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환사채를 행사한다면 KB증권이 100만 주로 최대 주주가 되고 나머지 자산운용사 세 곳도 전환사채를 행사하면서 물량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합병까지 보실 분들은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1859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118대 1이었는데요. 최근 스펙보다는 그래도 기관 참여 수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상장했던 민테크도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상장했던 세 종목이 상장할 때마다 시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일반 종목이든 스펙이든 공모가 2배 이상 시세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시세가 한 단계 내려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상장했었던 D&D 파마텍과 유안타 스펙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같이 상장한다면 일반 공모주 쪽 시세가 2배 정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게 기존 흐름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유안타 스펙도 3,000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초반에만 3,000원을 살짝 지지하고 바로 2,0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상장하는 SK 스펙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도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스펙도 이제는 큰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목 중에 ICTK만 균등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준다면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에서 균등 청약만 하면서 흐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다시 좋은 흐름이 관찰되기 전까지 청약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KB 스펙은 이번에는 패스하는 것으로 결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은 청약 1일차가 시작되는 화요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상장하는 종목들 매매 데이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